konnichiw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N2 동영상 일단 합격을 진행하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문 독해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건 다 연습이니까 좋은 과정과 함께 약간 뭐 팁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라는 것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실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연습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독해력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문 독해죠. 중문 독해는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 지문에 문제가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이 3개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은 나중에 실전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기 위한 시간이 한 7분 정도 돼요. 총 합치면은 한 20분이 제일 좋고 조금 늦더라도 한 23분, 좀 정말 아슬아슬한 시간은 한 25분 정도 소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문 독해가 2개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나눠주는 거죠. 단락을 좀 나눠서 접근하는 건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풀어야 될 거는 중문 독해 내용이 중문의 실전 연습 1번이에요.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뭐 하나부터 10까지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재미가 없겠죠? 그럼 지루하겠죠? 그럼 강의 듣기 싫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반드시 문제를 풀고 오늘부터는 이 중문 독해와 뭐 다음 시간에 할 장문 독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풀고 나서 좋은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냈는지 아니면 좀 안 좋은 방법은 없겠지만 조금 더딘 방법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걸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멈춰 주신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풀고 오셨죠? 자, 문제 11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연습이 아니고 그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1번에서 3번의 문장을 읽고요. 뒤에 나오는 대답에 대한 나오는 대답으로서 가장 좋은 것을 1번, 2번, 3번, 4번 보기 중에 하나 골라라 라는 패턴이에요. 뭐 유형은 간단하죠. 우선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 힌트가 있어요. 1번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1번 문제가 뭐였죠? 요거 있죠.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 요 단락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 중에 어딘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여기서 정답을 찾았으면 정답이 올바른 과정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문제 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힌트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필자가 이런 뭐 소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찾아야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문제를 골랐다, 정답을 맞췄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다라는 것들은 그럼 이거 뭐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흐름은 이어지니까 그래도 뭐 대충이라도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단락, 네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문제 3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이건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단문 독해에서도 그렇게 풀었지만 중문 독해나 혹은 장문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필자의 주장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92% 정도, 좀 약간 오차를 뒀어요. 그러지 않은 문장도 가끔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다 해석을 하진 못하고요. 여러분 해석은 그 해설서의 교재에 보시면은 본책 말고 해설서 부분에 해석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서 문제 강의를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들으셔도 됩니다. 대충 일단 그 정답에 관련된 문장이랑 그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여러분 이렇게 있죠.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야?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밑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밑줄 친 문제는. 그 앞문장 그리고 그 문장까지는 읽어야 된다 했죠? 최소한
요 문장은 읽어야 되고요. 포함하고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는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 문장도 여기서부터 이제 힌트가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일단 해석 한번 해볼까요? 소문이라는 것은 사실의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없이 곧도바 말이 교환되는 혹은 뭐 섞이는 것을 말한다. 말이 된다는 거죠. 말을 하는 거. 진실에 관련한 소문도 있거니와 있으면 거짓에 관한 소문도 있다. 그렇군요. 사람들은 흥미 깊은 흥미로운 소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특히 딱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해석이 조금 미흡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1번 문제 힌트가 나오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소문은 우와사와 지지츠 토와 관계나이 사실과는 관계없다. 토이유 고토가 포인트 데아루 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이다. 사실과는 관계없군요. 소문이라는 게. 우와사가 신지츠, 진실, 아르이와 또는 허위죠. 거짓이라고 판단되어 버리면 이제 그것은 우와사 대화나그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 소문이요. 진실이나 허위로 판명이 되어지면 그건 이제 소문이 아니다. 그건 이제 사실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고. 자, 이제 보기 가보죠. 자, 1번입니다. 여러분들 1번 문제 보세요.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했죠. 방금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앞문장 파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보시면 소문이 사실 또는 거짓, 허위로 판단되어 버리면 그것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는 게 포인트죠. 자, 가보죠. 소문이 사실이라고 증명된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닐 수도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니까 1번은 정답으로 보기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2번 진실인지 허위 혹은 소문인지 거짓인지 판단되기 때 이나의 것도 판단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이건 사실이다. 아니죠. 이건 소문이죠. 소문. 이거 2번 아니고 3번 아이마이나 우와사가 애매한 소문이 메이카쿠나 나이온이 나를 것도 명확한 내용이 되는 것.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명확한 내용에 진실이 될 수 있고 사실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이 된다. 그건 더 이상 소문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건 나쁘지 않아요. 조금 애매하면 정말 3번 정도 치세요. 4번 사실과는 관계없는 소문에 대한 거. 아니죠. 거짓에 대한 거. 죄송해요. 이거 거짓이에요. 우소. 거짓에 대한 거. 이것도 아니죠. 거짓일지 혹은 사실일지 판명이 되면은 이게 소문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에다가 마킹해서 이렇게 만약에 정답을 찾았다라고 하면 아주 잘 푼 거예요. 너무너무 잘 풀어준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힌트 되는 문장을 놓쳤구나. 다시 연습해 봐야겠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와 문법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교재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해설서 부분에 잘 되어 있어요. 그것들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도 점검해 주시고 열심히 제가 기출 문법, 기출 단어만 위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까지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만큼 외워주세요. 너무 다 외우라고 막 윽박 지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 최대한 많이. 어휘의 양과 문법의 양이 사실 점수를 좌우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자는 소문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소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찾는 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가보죠. 소문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문은 사사이나 데키코토라고 하면은 미세한 거, 별거 아닌 것.
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말해지고 있다. 요 굉장히 큰 게 아니고 뭐 약간 미미한 것, 그런 좀 미세한 것, 으로부터. 쯔말이, 즉 어려울까봐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와레와레노 세이카츠니 우리들 생활에서 미지카나 것도 호도 밀접한 거죠. 몸에 가까운 것일수록 소문이 되기 쉽다 라고 하는 것이다. 아하, 우리들 생활에서 일단 밀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소문이 잘 된대요. 다토에바, 예를 들면, 예로 아주 뭐 좋게 나왔죠. 혹시라도 어려울까봐 이렇게 예 같은 걸 많이 들어줍니다. 어떤 가게에서 벌레가 나왔다. 벌레 나왔대. 그 가게에 막 바퀴벌레 나왔대. 혹은 무슨 부장님이 의학키시다. 바람을 폈대. 대박. 뭐 이런 것들. 이런 소문, 우리들이 생활에 밀접한 거 등 혼님모 시대이루 타이쇼니 칸스르 본인도 알고 있는 대상에 관한 하키리 시나이 하나씩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의화산이 지나가르 가노세이가 다카이. 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써 있죠. 여기서부터. 본인도 알고 있는 대상에 관한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 명확하지 않은 이야기가 소문으로 이어진다. 요게 이제 정답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장이에요. 요걸 보고 정답을 골랐으면 역시 너무너무 잘 푼 거죠. 자, 마저 읽을게요. 공부니까. 그리고 자극적인 이야기일수록 소문은 더욱더, 이 사자도 원래 빨간색이에요. 실수는 하는 거예요. 하야크 히로가테 시마우, 빨리 퍼져버린다 라는 거네요. 자,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1번. 자신이 본 적이 없는 내용이 소문이 되기 쉽다. 이거 어때요? 본 적이 없다. 본 적도 없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그런 건 아니죠. 1번 땡. 2번. 자신이 경험한 것일수록 소문이 되기 쉽다. 내가 경험해야 돼. 애매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애매한데. 자, 이건 세모.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써야겠죠. 이건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의 자극적인 행동이 소문이 되기 쉽다. 모르는 사람이라 했나요? 아니죠. 나도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건 아니고. 4번. 요크세스르 자주 접하는 대상의 불확실한 정보가 소문이 되기 쉽다.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2번과 4번 중에 하나 골라라 라고 한다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자주 접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나도 알고 있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가장 좋겠죠? 더욱더 정답에 근접한 걸 찾아라 라는 것들이 이 일본어 능력시험의 문제의 유형이다 보니까 정답은 4번으로 마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와 문법은 역시 정리해야겠죠. 정리는 필수예요. 노트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는 습관. 그리고 나서 그 노트가 잘 정리가 되면 이게 합격 노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법, 지금은 독해죠. 독해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과 제가 단어를 꼭 정리를 해뒀으니까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정리해주세요. 열심히 정리했어요. 저도. 자, 그리고 이런 단어들 뭐 바람, 대상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어지다, 지나가르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단어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깐 시간 내서 여러분 꼭 점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힌트는 없죠. 여기는 힌트가 없지만 그냥 공부 삼아서 해석만 해드릴게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의 우위성을 획득하기 위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고 한다. 사람 좀 이상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여러분 이 히토를 이렇게 외우세요. 사람, 물론 사람이죠. 근데 다른 사람 가로치고 이렇게 외우시면 해석에 불편한 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 혹은 안 되면 다른 사람으로 해석해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점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좋아요. 해석만 해드렸어요. 그리고 단어 정리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네 번째 단락에 우리가 세 번째 문제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힌트 한번, 일단 문제 한번 보고 가죠. 문제는요, 이 문장에서 필자가 가장 말하고 싶은 거, 이거 어디 있어요? 그동안 수업을 잘 들었던 우리 학생들, 수험생분들이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자의 주장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한두 줄.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 문장의 주장 찾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볼까요? 중략이 되어 있고 소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불쾌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화제죠. 불난 거 아니에요. 그 이슈거리의 타이항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특정 대상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것을 말할 때에는 신초온이 신중하게 하츠겐 스베키 발언해야 할 이유이다. 아, 이게 주장이네요. 여기네요, 여기네. 여기 고래가부터 시작하는 부분 여기까지 요 한 문장이 주제입니다. 주장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것이 이런 이유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에는 신중하게 발언해야 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불쾌감을 느끼거나 그러기 때문에. 자, 그럼 문제 보죠. 보기 보죠. 불유쾌, 이건 뭐 유쾌하지 못한 소문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편이 좋다. 이게 필자의 주장이다.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게 주장이잖아요. 1번 아니고 2번 소문의 대상에는 진실에 대해서 묻지 않는 편이 좋다. 그 대상자에게 진실이 뭐냐? 너 정말 이랬어? 라고 묻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필자의 주장은 아니에요. 이건 아예 언급 자체가 없죠. 2번 땡. 3번 확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거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불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는 발언을 좀 신중하게 발언해야 된다. 라는 문장과 조금 유사한 내용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세 문 정도 할까요? 긴가민가 하면 동그라미를 자신 있게 치면 더 좋고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뭐 좋게 말하면 신중한 타입이라서 일단 세 문을 쳐요. 자, 네 번째.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오기산이 과장스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없죠. 이건 전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정답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락 부분에 힌트가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각각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문제를 먼저 보고 이 정도 되는 단락에 문제가 있겠구나. 1번 문제가 힌트가. 그리고 2번 문제는 이 정도에 있겠네. 이렇게 먼저 단락을 나눠주는 겁니다. 꼭 단락 나누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지문 읽다가 문제를 풀고 넘어가세요. 1번 문제 문제 보고 2번 문제 보고 3번 문제 보고 지문 읽다가 1번에 대한 힌트가 있다. 그럼 바로 문제 푸세요. 아니면 다시 읽어야 돼요. 다 까먹으니까 다 읽고 나면은 그럼 또 읽어야 되니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게 편해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자, 그리고 단어와 문법을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귀찮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점수를 너무너무 쉽게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문 독해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선은 9문제가 나옵니다. 지문은 3개고요. 시간은 지문당 7분 이내로 한 21분에서 한 23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걸로 연습할 때 쭉 연습하시죠. 그때 이 시간을 재보는 게 좋아요. 지금은 독해를 일단 좀 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좀 넘어가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겠죠? 여기 있죠? 너무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고려해서 일단은 넘긴 다음에 1번이 너무 어려워. 1번 넘겨요. 2번, 3번은 쉬울 수도 있으니까. 3가지 문제가 사실은 다 쉽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3개 중에 한 문제는 좀 쉽게 나오는 유형이 있고
그리고 한 문제는 좀 평범한 혹은 약간 어려운 그 쏘쏘 정도. 그리고 한 문제는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문 내에서도 난이도를 조정하거든요. 문제를. 그렇게 따진다면 너무 어려운 1번 문제가 나온다면 그걸 조금 넘어간 다음에 2번, 3번부터 풀면 돼요. 어차피 문제 여러분들 단락별로 푸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니까 조금 넘기고 요거 넘기고 2번부터 먼저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락마다 힌트가 있어요.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장 문제는 어디다? 마지막 한두 장이다. 한두 문장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고 시간 배분 잘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요런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것들을 염두하면서 다음 문제에 저와 함께 풀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마음으로 풀어보신다면은 좋은 독해의 습관도 가질 수 있고 그게 나아가서 좀 시간 활용도 좋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는 점수, 고득점 독해에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독해를 너무 싫어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하루에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차곡차곡 연습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독해 파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